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북한산 백운대 부근 전경. 북한산의 본래 이름은 삼각산이다. 최고봉인 백운대와 인수봉, 그리고 만경대가 큰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좌측 가장 높은 곳이 백운대이며 바로 뒤편 삼각형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인수봉이고 우측 바위 능선이 만경대리시다. 북한산 백운대에는 시인 신동엽길 말고도 백운대 정상으로 이어지는 녹두장군길과 김계남 장군길이 있다. 따지고 보면 백운대는 신동엽 시인의 혼이 깃든 곳이며 동학혁명을 기리는 성지인 셈이다. 사진 좌측 뾰족하게 보이는 바위 덩어리가 시인 신동엽길의 종착지이며 바로 우측이 백운대 정상이다.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 남서벽에는 장편서사시 금강의 저자인 신동엽 시인을 기념하는 시인 신동엽길이 있다. 남서벽은 약 360m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벽 중에 한 곳으로 시인 신동엽길은 실제 등반 길이가 총 330m에 이른다. 사진상의 붉은 실선이 시인 신동엽길이다. 신동엽 시인이 클라이머였다는 사실은 산에서 찍은 옛날 사진들을 통해 확인됐다. 백운대 시인 신동엽길을 개척한 김기섭 씨가 이 일을 주도했다. 부여에 있는 신동엽 문학관은 신동엽 시인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최근 시인 신동엽길의 존재를 인지하고 김기섭 씨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옛사진에 대한 고증을 진행했고 김기섭 씨가 당시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수소문해 신 시인의 구체적인 등반 활동 사실을 밝혀냈다. 신동엽 시인은 피톤클럽을 만나면서 암벽 등반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된다. 암벽 등반에 관심이 많았던 신 시인은 국정근 씨에게 배우기를 청했고 등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다루는 법을 습득했다. 암벽 등반 선등은 경험이 많은 기존 회원들이 했고 신 시인은 후등으로 바위길을 올랐다고 전한다. 신 시인이 1961년 피톤클럽에 가입하면서 그와 가까운 문인들 여럿이 산행하곤 했는데 그 가운데 박봉호 시인과 하근찬 소설가가 가장 오래 산행을 함께했다. 흥미롭게도 1993년 백운대 암벽에 시인 신동엽길을 개척한 김기섭 씨도 그동안 신동엽 시인이 클라이머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문학도인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을 바위에 영원히 새기고 싶어 신 시인의 이름을 루트명으로 붙였을 뿐이다. 실록이 푸르렀던 1993년 봄, 김기섭, 라태균을 비롯한 경원대학교 오비산학회는 북한산 백운대 남서벽에 약 330m에 달하는 바위길을 완성한 뒤 장편서사시 금강의 저자인 신동엽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시인 신동엽길이라 명명했다. 암벽 등반에 있어 자위를 묶고 맨 먼저 바위를 오르면서 암벽에 설치된 볼트 등의 확보물에 자위를 통과시키거나 아무것도 없는 바위 틈에 프렌드 혹은 너트 등의 확보물을 설치하며 오르는 일을 선등자라 한다. 첫 등반에 나서는 선등자는 등반 중 추락에 따른 부상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이다. 선등자가 한 구간 등반을 마친 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면 그 뒤를 따라 오르는 첫 번째 후등자는 선등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 자신의 안전을 구축해야 한다. 이후 선등자가 다시 등반에 나서면 후등자는 선등자의 추락에 대비해 선등자 자위를 제동장치에 통과시켜 선등자가 추락할 경우 제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후등자이면서 선등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을 확보자라 한다. 등반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암벽 대상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손가락에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좁은 바위 틈새를 크랙이라 하고 허벅지에서 몸통이 들어갈 만한 넓은 바위 틈을 침리라 부른다. 특히 크랙을 오를 경우 바위 틈에 손가락, 손바닥, 주먹을 넣어 비튼 다음 그 지지력을 이용해 팔을 당겨 올라간다. 한편 아무것도 잡힐 것 같지 않는 밋밋한 바위 사면이 40에서 70도이면 슬랩, 70에서 90도이면 페이스, 90도 이상 넘으면 오버행이라 부른다. 슬랩이나 페이스처럼 아무리 밋밋한 바위면일지라도 자세히 살피면 작은 요철이 있는데 이것을 잡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오른다. 북한산 백운대에서 신동엽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와 조우하려면 하늘로 이어진 바위띠와 좁고 넓은 바위 틈과 바짝 서 있으면서도 밋밋한 바위 사면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등반에 있어 자위를 묶고 앞서 나가는 선등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의 등반 능력에 따라
등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선등자는 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선 고도감을 이겨내야 하는 담력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암벽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등반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 등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넓은 바위 틈을 침리라고 한다. 이런 곳에 허벅지를 끼우거나 넓은 바위 틈에 들어가 엉덩이나 등을 대고 다리로 바위면을 버티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밀면 침리 등반이 가능하다. 아니면 침리 바깥으로 나와 두 팔과 두 다리로 버티면서 오르는 방법도 있다. 시인 신동엽 길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7번째 구간. 운무가 밀려드는 가운데 정예지 씨가 직벽 상이 좁은 바위 틈에 매달려 고도감을 털어내며 오르고 있다. 8번째 등반 구간은 직벽 상이 사선으로 이어진 크랙과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좁은 바위 틈 구간을 오르면 슬랩 구간이 곧 나타난다. 암벽 등반을 하다 보면 갈라진 바위 틈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론 잡을 것이 마땅치 않은 밋밋한 암벽 사면도 올라야 한다. 이때 바위면에 숨어있는 요철을 잡고 몸의 균형 감각을 이용해야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홍승기 씨가 9번째 구간을 등반하던 중 백운대 정상 부근으로 산안개가 몰려들었다. 사진상 위쪽 삼각형처럼 보이는 바위가 시인 신동엽 길의 종착점이다. 정예지 씨가 경사가 완만한 슬랩을 지나 바위 각도가 70에서 90도에 이르는 9번째 페이스 구간을 등반하고 있다. 시인 신동엽 길은 총 10개의 등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0번째 마지막 페이스 구간을 정예지 씨가 등반하고 있다. 이후 완만한 바위 사면을 걸어오르면 백운대 정상에 닿게 된다. 북한산 백운대의 바위길을 개척한 후 시인 신동엽 길이라 명명한 것은 첫째 신동엽 시인의 뜨겁고 힘찬 심장박동 소리를 차가운 바위에 새기고자 했기 때문이며 신 시인에 대한 헌시를 바위에 남기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그가 머물고 있는 시인 신동엽 길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즈음 서해로 침잠하는 장엄하면서도 황홀한 노을을 조망하시라는 의도였다.